국이 식었잖아. 다시 끓여와.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시댁 식탁 한가운데에서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두 손으로 들고 나가던 그 손. 너무 하얗고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처음 봤던 형님은 누가 봐도 식모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분의 눈빛엔 뭔가 이상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가족 갈등인 줄 알았는데 그날 그 집안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형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분의 쇄골 옆에는 나와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40년 만에 밝혀진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사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국이 식었잖아. 다시 끓여와.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시댁 식탁 앞에서 형님이 식모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네, 어머님.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그렇게 대답만 하고 서 있을 거예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 형님은 국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게 뭐지? 남자친구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형수님 좀 특이하시지. 근데 착해. 착하다고? 저게 착한 게 아니라 부려먹히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예비 며느리는 예쁘기도 하네. 우리 민준이는 복도 많아. 그 순간 형님이 다시 국그릇을 들고 나왔다. 어머님, 다시 끓여왔습니다. 맛이나 봐야지.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다. 한 모금 떠서 입에 넣더니 에이,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다 돼? 다시 해와. 형님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는 것을. 사실 나는 이 결혼이 너무 기대됐다. 35 결혼 정년기는 한참 지났고 엄마 아빠는 매일 걱정하셨다. 은지야, 이번엔 좋은 사람 같은데?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대기업 과장, 성실하고 나한테 잘해줬다. 우리 엄마가 은지 씨 너무 만나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응, 괜찮아. 근데 떨리는데? 뭐가 떨려. 우리 엄마 완전 좋은 분이야. 형수님도 있고 금방 편해질 거야. 그렇게 나는 처음 시댁에 가게 됐다. 강남 한복판 30평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다. 어서 와요. 은지 씨?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고 세련됐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얼굴이 정말 예쁘네. 사진보다 더 예쁘잖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형수님, 은지 씨 왔어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잠시 후 주방에서 여자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형님이었다. 나보다 5살쯤 많아 보였다. 40 초반쯤. 어서 와요.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형님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형님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 형수님은 살림 천사야. 엄마가 형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형님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앉아요, 언니. 큰언니가 다 준비하셨어. 신우이 지연이가 나타났다. 28 대학원생이라고 들었다. 언니,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국. 와, 형수님.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형님이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다. 저녁 내내 형님은 주방과 식탁을 오갔다. 형수님, 물 좀. 형수님, 숟가락 떨어뜨렸어요. 형수님, 김치 더 주세요. 형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예비 며느리는 앉아 있어. 큰애가 다 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농담 같지 않았다. 형님, 앉아서 드세요.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이게 편해요. 형님이 작게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이게 뭐야? 식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끓여와. 빨리. 형님이 국그릇을 들고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민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다. 이게 정상인가? 잠시 후 형님이 다시 국을 가져왔다. 어머님, 다시 끓여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을 봤다. 에이, 간도 안 맞고. 다시 해와. 네. 형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세 번째 국을 가져왔을 때 시어머니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먹을 만하네. 형님은 식사 내내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예, 수저 세팅이 이게 뭐야? 감각이 없어, 감각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형님이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내가 나서자. 아니야, 얘는 해야 돼. 이 집은 그게 질서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숨막히게 차가워졌다. 나는 민준이를 봤다. 민준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지? 식사 후 화장실을 찾았다. 새언니, 안쪽에 있어요. 지연이가 알려줬다. 복도를 지나다 형님 방 문이 열려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안을 들여다봤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 그리고 탁자 위에 낡은 액자 하나.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형님한테 아이가 있었나?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형님의 젊은 시절 사진. 25살쯤 되어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 눈이 사진 속 한 부분에 멈췄다. 형님의 왼쪽 쇄골옆. 작은 점 하나.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쇄골에 손을 올렸다. 내 몸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은지 씨? 형님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 죄송해요. 화장실 찾다가. 괜찮아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형님이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화장실로 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점으로 가득했다. 같은 자리에 있어. 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은지야? 왜 이 시간에? 엄마, 나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말고 혹시 잃어버린 언니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엄마, 은지야, 그걸 어떻게 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있었던 거 맞아? 있었지. 4살 때 장날에 잃어버렸어. 숨이 막혔다. 이름은? 하은이야. 너보다 5살 많았어. 나는 눈을 감았다. 어떻게 생겼어? 너무 예뻤지. 아버지랑 많이 닮았었어. 그리고 쇄골 옆에 점이 있었어. 우리 집안 유전이야. 너도 그 자리에 있잖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 나 아무래도 언니를 만난 것 같아.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확실해? 점 위치가 똑같아. 나이도 맞고.
은지야, 지금 당장 사진 보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오늘 찍은 사진을 찾았다. 주방에서 민준 씨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형님의 얼굴이 잘 나온 걸로 골라서 보냈다. 3분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지야, 엄마가 울고 있었다. 하은이야, 우리 하은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얼굴이 너무 닮았어. 하은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근데 언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무슨 말이야? 시댁에서 식모처럼 부려먹어. 말도 막 하고.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우리 딸을 그렇게?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확실히 해야 해. 유전자 검사. 근데 언니가 동의할까? 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아침까지 잠을 못 잤다. 다음 날 나는 형님에게 연락했다. 형님, 혹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응? 왜요? 그냥 언니랑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형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형님은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어제 저녁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원래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형님의 얼굴이 굳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요? 형님, 제가 봤는데. 은지 씨, 형님이 나를 막았다. 그냥 이 집 방식이에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형님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은지 씨는 아직 몰라요. 결혼하면 다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형님이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형님, 왜요? 혹시 쇄골 옆에 점 있으세요? 형님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는데. 근데 그걸 왜? 저도 있어요. 같은 자리에. 나는 목옆을 가리켰다. 형님의 눈이 흔들렸다. 우연이겠죠. 아니에요. 우리 집안 유전이에요.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잃어버린 언니도 있었어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몇 살 때부터요? 4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형님, 저희 언니도 4살 때 장날에 잃어버렸어요. 형님의 손이 떨렸다. 설마. 형님, 저희 한 번만 검사해봐요. 피 한 방울이면 돼요. 은지 씨, 이게 무슨. 제발이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유전자 검사를 한 지 3일 후 나는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유전자 일치율 99.9%. 눈물이 났다. 언니야. 정말 언니야. 나는 즉시 형님에게 전화했다. 형님, 결과 나왔어요. 그래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요. 시댁이요? 아니요, 제 원래 집이요. 주소 보낼게요. 30분 후 나는 형님 집 앞에 있었다. 낡은 빌라 2층.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형님이 나왔다. 들어와요. 작은 원룸이었다. 여기서 사세요? 응. 주말에만 시댁 가요. 매일 안 가세요? 시어머님이 주말에만 오래요. 평일엔 괜찮아요. 나는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냈다. 형님, 이거. 형님이 결과지를 받았다. 잠시 후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짜 동생이에요?
네. 진짜 언니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언니, 어떻게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18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 후엔 혼자 살았고, 그럼 어떻게 결혼을? 25에 중매로 만났어요. 남편이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요?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다. 3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그만. 뭐라고요? 형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언니, 왜 참고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럼 더더욱 나와야죠. 은지야. 형님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넌 아직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언니, 이제 아니에요. 나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가족? 네. 언니 가족. 형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다음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지야, 미안한데 오늘 시댁 가야 해. 왜요? 어머님이 급하게 오래. 안 오면 큰일 난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다녀올게. 언니, 걱정 마. 이제 나도 당하지만은 않아. 전화를 끊은 후에도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서 나는 몰래 시댁 근처까지 따라갔다. 형님이 시댁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1층 거실 창문 쪽에 숨어서 지켜봤다.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네, 어머님. 앉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니? 네. 예비 며느리랑 자꾸 만나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만나서 커피만 마셨어요. 결혼하지 못하게 꼬드기는 건 아니고. 형님이 숨을 멈췄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쾅.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 지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하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 이 집 얼마나 신세졌는지 알아? 알아요. 3년이야, 3년. 내 아들 죽고 너 혼자 어떻게 살았겠어? 내가 안 거뒀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내 아들 명까지 훔쳐간 년 뭐가 이쁘다고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다 돼?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이게 뭐예요? 너 남편 명의로 된 보험금. 2억. 형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거 다 내가 냈어.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이 돈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나야. 내 아들 키운 사람. 어머님.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다고? 그럼 이 서류에 도장 찍어. 이게 뭔데요? 보험금 수령권 포기 각서야. 여기 도장 찍으면 내가 다 받는 거야. 어머님, 이건 뭐? 싫어.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너 같은 거지가 2억을 어디다 쓰게? 어차피 날려먹을 거면서. 저는 거지 아니에요. 거지 아니면 뭐야? 고아냐? 부모도 없는. 그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은아, 너 착각하지 마. 이 집에서 내가 뭐라고.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다. 내 아들 명의 집도 있어. 강남 오피스텔. 알아요. 그것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근데 명의는 왜 내 아들로 했겠어? 세금 때문이지. 그래서요? 그거 내 거야 원래. 법적으로는 남편 거잖아요. 법? 너 지금 나한테 법 들먹이는 거야? 시어머니가 형님의 팔을 잡았다. 여기 도장 찍어. 집도 보험금도 다 내 이름으로 넘겨.
싫어요. 형님이 처음으로 거절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전 안 할래요. 남편이 남긴 거예요. 인연이 지금 찰싹 뺨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 주제에? 어머님,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안 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도장 찍을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도장 찍는 소리. 이제 됐어? 형님의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다. 됐어. 이제 꺼져. 다시는 오지 마. 네. 형님이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급하게 형님이 나오는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형님이 밖으로 나왔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언니. 나는 뛰어갔다. 형님이 놀라며 나를 봤다. 은지야? 넌 왜?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아니야, 괜찮아. 괜찮기는. 형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언니, 그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응. 왜? 언니 거잖아요. 됐어, 은지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언니를 꼭 안았다. 언니, 조금만 참아요. 내일이면 끝나요. 내일? 네. 제가 다 계획 세웠어요. 은지야. 언니, 저 믿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까지만 참아요. 언니한테 당한 거 다 갚아줄게요. 그날 저녁 나는 언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다. 은지야, 정말 괜찮아? 부모님이 갑자기 보시면 놀라시겠는데. 언니, 엄마 아빠가 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다. 강남 한복판 대저택. 하은은 대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은지야, 나 떨려. 저도 떨려요, 언니. 나는 형님의 손을 잡았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였다. 엄마는 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은이니? 안녕하세요. 형님이 작게 인사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은아, 정말 너야? 저 김하은이에요. 하은이, 우리 하은이. 엄마가 다가와 형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야. 엄마. 엄마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엄마야. 네, 엄마. 엄마가 형님을 끌어안았다. 형님은 처음엔 굳어 있다가 천천히 엄마를 안았다. 엄마. 그래, 그래. 우리 딸.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여보, 누구 왔어? 안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리고 형님을 보자 멈춰섰다. 하은이? 여보, 우리 딸이야. 우리 하은이야. 아빠가 천천히 다가왔다. 형님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진짜 하은이가 맞아?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옷깃을 살짝 내렸다. 작은 점이 보였다. 아빠의 눈이 흔들렸다. 하은아.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 나 내 아빠야. 아빠. 형님이 처음으로 아빠를 불렀다. 아빠가 형님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을 리가 있니? 몇십 년을 혼자 살았는데. 아빠가 형님의 등을 쓰다듬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형님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엄마가 형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하은아, 차 마실래? 뭐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부엌으로 향했다. 아빠는 형님 맞은편에 앉아 계속 형님을 바라봤다. 많이 컸구나. 네.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컸어. 아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가 못난 거야. 너 잃어버리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엄마가 차를 가지고 나왔다. 자, 마셔.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보리차야. 형님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맛있어요. 그치? 엄마가 내 기억 잊을까봐 몇 년 동안 계속 끓였어. 형님의 손이 떨렸다. 엄마 저 기억하셨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잊어? 넌 엄마 첫째 딸인데. 엄마가 형님의 손을 꼭 잡았다. 하은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형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4살 때 어떤 아저씨가 절 경찰서에 데려다 줬대요. 근데 보호자를 못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아빠가 주먹을 쥐었다. 보육원 생활은 어땠어? 그냥 살았어요. 형님이 작게 웃었다.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좋으셨어요. 외롭진 않았어? 외로웠죠.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주말에 오시는데 전 형님의 목소리가 잠겼다. 혼자였어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엄마가 형님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딸아.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우리 하은이가 그렇게 외로웠는데. 엄마가 울먹였다. 형님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저 잘 컸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은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성인 되고 보육원 나와서 일했어요. 무슨 일? 식당, 편의점, 공장 여러 가지요. 아빠가 고개를 떨궜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괜찮았어요. 제 힘으로 사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형님이 억지로 웃었다. 그럼 결혼은 언제 했어? 25이요. 중매로 만났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형님이 잠시 망설였다. 처음엔 좋았어요. 저한테 잘해줬어요. 처음엔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떻게? 제가 고아라는 거 알고 나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무시? 네.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게 그런 말 자주 했어요. 그런 놈을. 아빠가 이를 갈았다. 근데 참았어요. 제가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까. 시댁은 어땠어? 형님이 고개를 떨궜다. 더 심했어요. 뭐?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아래로 봤어요. 형님의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고아 주제에 거지 같은 게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게 감사해라.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가 형님을 더 꽉 안았다. 그런 말을 우리 딸한테 매일 그랬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 시키고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참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가끔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 아빠가 물었다. 사고가 있었어요. 3년 전에. 뭐?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후로 더 심해졌어요. 시댁에서 어떻게? 남편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하인 취급했어요. 제가 남편 명을 앗아갔다고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매일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잘못하면 욕먹고 그럼 나오지 그랬어. 아빠가 소리쳤다.
형님이 움찔했다. 미안, 딸아. 아빠가 흥분했다. 괜찮아요, 아빠. 그래도 왜 안 나왔어? 그렇게 힘들면. 갈 데가 없었어요. 형님이 작게 말했다. 원룸 월세도 못 낼 형편이었어요. 시댁에서 주는 용돈으로 겨우 살았어요. 용돈? 네.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엄마가 소리쳤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 최대한 아껴 썼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감사? 3년 동안 일 시켜놓고 시어머니 말이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까지 바라냐고. 엄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우리 딸이 그렇게. 그리고 어제는 형님이 뺨을 만졌다. 맞았어요. 뭐라고? 아빠가 벌떡 일어났다. 누가 감히 우리 딸을. 시어머니요. 제가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 안 찍는다고. 재산 포기각서? 네. 남편 명의로 된 보험금이랑 집 다 넘기라고. 아빠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래서 결국 찍었어요. 뺨 맞고 나서 형님이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하은아. 엄마가 형님을 꼭 안았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넌 강했어. 그렇게 버틴 게 강한 거야.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형님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몇십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다. 미안하다, 하은아. 아빠가 형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아빠 잘못이야. 장날에 손 놓친 게.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그날 매일 꿈에 나와. 내가 울면서 아빠 부르는 소리가. 아빠, 이제 다시는 안 놓을게. 절대로. 아빠가 형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형님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아빠는 형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하은아. 엄마가 입을 열었다. 내일 그 집에 갈 거야. 엄마,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안 돼. 우리 딸한테 그런 짓 한 사람들.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대로 해야 해. 맞아. 아빠가 끼어들었다. 내일 변호사 데리고 갈 거야. 그 집 제대로 정리할 거야. 아빠, 엄마. 하은아. 아빠가 형님을 봤다. 넌 이제 제아그룹 회장의 딸이야. 아무도 함부로 못해. 맞아. 우리가 지켜줄게. 엄마가 형님을 꼭 안았다. 형님은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은지야. 형님이 나를 봤다. 고마워. 널 만나지 못했으면. 언니, 우리 가족인데요. 나는 형님 옆에 앉았다.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어디든. 응. 형님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은 우리 가족 4명의 못다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시댁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과 함께. 준비됐어? 아빠가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왼쪽 뺨의 멍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하은아, 오늘은 내가 당당해야 해. 엄마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엄마. 언니가 작게 대답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은진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의 시선이 우리 뒤로 향했다. 부모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안녕하세요. 아빠가 차갑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표정이 굳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민준이와 지연이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지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일어났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민준이가 당황하며 다시 앉았다. 하은이 너는 왜 같이 와? 시어머니가 형님을 보며 비웃었다. 그 순간 아빠가 앞으로 나섰다. 부인. 네. 하은이한테 어제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네. 그게 무슨.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은아. 아빠가 언니를 불렀다. 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다. 아빠가 명함을 꺼냈다. 저는 김재아, 재아그룹 회장입니다. 명함을 받은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재아그룹?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은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이승민입니다. 김하은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명함을 내밀었다.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최유진입니다. 지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앉으시죠. 아빠가 말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언니 옆에 앉았다. 먼저 이걸 보시죠. 변호사 이승민이 서류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유전자 일치율 99.9%. 김은지 씨와 김하은 씨는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이게 민준이가 나를 봤다. 은지야, 이게 대체 무슨. 나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다. 형님은 내 언니야. 친언니. 응. 40년 전 잃어버렸던.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연이가 더듬거렸다. 큰언니가 재벌가 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빠가 대답했다. 제 딸이고 재아그룹 회장의 장녀입니다. 쿵.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하은이가 고아라고 해서. 고아면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제 딸을 식모처럼 부려먹으셨죠? 그건 이 집 방식이었고. 방식? 아빠가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더 있습니다. 변호사 최유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제 오후 3시 47분, 이 집에서 김하은 씨에게 폭행을 가하셨죠? 폭행? 그건 아니고 뺨을 2차례 때리셨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 주제에? 찰싹? 때리지 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찰싹?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이걸 어떻게. 제가 어제 몰래 찍어뒀어요. 언니가 나를 놀라며 봤다.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다. 어제 김하은 씨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으셨죠? 재산 포기 각서. 그건 하은이가 동의해서. 폭행 후 강요에 의한 서명은 무효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형법 324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렸다. 그리고 이 보험금. 변호사가 보험 증서를 꺼냈다. 고 박민수 씨 명의로 된 2억 원 보험금. 법정 수령인은 배우자 김하은 씨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제가.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든 명의자가 사망하면 법정 수령인이 받는 겁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럼 제 돈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고 박민수 씨 명의. 시가 약 8억? 그것도 제 돈으로. 명의가 누구입니까? 민수. 그럼 법적 소유자는 고 박민수 씨고 상속인은 배우자 김하은 씨입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럼 전 10억이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송 거세요. 이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때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내가 반문했다. 우리 언니가 그동안 당한 게 너무한 거지. 은지야, 그건 오해야. 우리 집은 원래 오해 아니야. 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민준 씨. 네, 형수님. 저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형수님.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녁엔 시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면 다시 만들고. 형수님, 그건 말 한 번 잘못하면 욕먹고 행동 하나 틀리면 핀잔 듣고.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3년이에요. 3년.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제는요? 언니가 시어머니를 봤다. 뺨까지 맞았어요. 제 남편이 남긴 거 지키려고 했다고. 하은아,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 때려요?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도 사람이에요. 고아라고 의지할 데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형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 그만할래요. 언니가 일어났다. 전 이 집과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하은아. 어머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언니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전 이제 제 가족에게 갑니다. 아빠가 일어나 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했어, 딸. 그때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연아. 언니가 지연을 봤다. 넌 착한 애야. 근데 이 집 방식이 문제야. 언니, 너도 나중에 시집 가면 알게 될 거야. 고부 관계가 뭔지. 형님이 쓸쓸하게 웃었다. 민준이가 나를 봤다. 은지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한참을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응. 미안해.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난 이 집에서 살 자신이 없어. 은지야, 달라질 거야.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리실 거고.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은 안 변해. 특히 이런 건.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은지야, 제발. 미안해, 민준아.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민준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빠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아그룹은 귀대계 사업체와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예. 박민수 씨가 운영하셨던 무역회사 맞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거기 저희 그룹 물량이 70% 이상일 겁니다. 회장님, 그건 내일부로 계약 해지 통보 들어갑니다. 안 돼요. 그럼 우리 회사가 제 딸을 그렇게 대우한 대가입니다. 아빠가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을 아셔봤자. 아빠는 돌아섰다. 가자, 하은아.
네, 아빠. 우리는 현관으로 향했다. 하은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은아, 제발. 문이 닫혔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끝났어. 응, 언니. 끝났어.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따스했다. 언니는 잠시 멈춰 하늘을 봤다. 자유다. 언니가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가 언니의 어깨를 감쌌다. 네, 아빠.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다. 뒤를 돌아보니 시댁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은지야. 응? 정말 고마워. 뭐가? 날 찾아줘서.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한 거야, 언니. 하은아. 엄마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가 엄마 품에 안겼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아빠도 우리를 안았다.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네, 아빠. 언니의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언니 방이에요. 정말? 네. 엄마가 35년 동안 그대로 보관했대요. 방문을 열자 아이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이 그대로 있었다. 언니가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내 거였어? 응. 언니는 인형을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저녁, 우리는 가족 식사를 했다. 엄마가 직접 요리를 했다. 하은아, 많이 먹어. 네, 엄마. 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다. 그리고 중간에 울먹였다. 왜 그래, 언니?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하은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아빠가 물었다.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네. 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 대학 가자. 우리 딸 똑똑한데 뭐. 정말요? 당연하지. 그리고 회사 일도 배워. 제아그룹 후계자야, 너. 언니의 눈이 커졌다. 저요? 응. 너는 장녀잖아. 언니는 또 울었다. 나는 언니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다. 언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은지야. 고마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찾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언니는 이제 자유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됐다. 1년 후 언니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제아그룹 경영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언니, 공부 재밌어? 응, 너무 재밌어. 이렇게 배울 게 많은 줄 몰랐어. 언니의 얼굴에는 이제 그림자가 없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결혼식 날 언니가 부케를 받았다. 은지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언니가 강했던 거야. 아니야. 내가 날 찾아줬잖아.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론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때론 용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내용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많은 사연을 나누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